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네요. 12월 이제 30일 날 마지막 거래일을 마치고 31일은 폐장을 했고요. 이제 1월 3일, 내일, 대망의 2022년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됩니다. 개장은 1시간 늦춰서 10시에 개장이 되고요. 마감 시간은 똑같습니다. 예전에 수능 때처럼 1시간 개장이 미뤄졌다고 해서 마감 시간도 1시간 늦춰지는 게 아니라 개장 시간만 1시간 늦춰지는 거니까요. 그 부분 잘 참고해서 내일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일단은 저희 뭐 시청자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힘찬 목소리로 한번 에너지 넣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연휴 동안에는 뭐 이제 저희만 연휴였죠. 연휴는 아니었고 이제 31일에 쉬니까 뭔가 연휴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요. 주말 동안에 좀 오랜만에 뉴스가 많이 있어서 새해 거래일이 시작되는데, 이제 또 그래도 우리는 단기 거래하는 사람이니까 이슈와 뉴스가 많을수록 또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가슴이 또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테마는 CES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CES가 이제 1월 5일부터, 원래는 8일이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하루 이제 앞당겨 가지고 1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게 되니까요. 한 1월 6일 정도까지 좀 테마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테니까 다음 주 뭐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매매하시고, 그 이후로는 약간 이제 재료 소멸의 느낌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당연히 로봇주들은 워낙 시세를 어느 정도 좀 낸 상황이죠. 로봇주들이랑 일단 한번 살펴보면, 가장 이제 뒤늦게 상한가 갔던 에브리봇이 단기 과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뭐 내일 뭐 모레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는 조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퍼스텍은 이제 조금 매매하기가 일단은 조금 애매합니다. 에브리봇이랑 같이 상한가를 갔었는데 퍼스텍인 이제 이등주였고요. 아직까지는 너무 좀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사항을 보내놓고 딱히 지금 한 건 없어요. 근데 상한가를 갔을 때 모습 자체가 아주 그렇게 깔끔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요대로 그냥 정말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상한가 가고 거래량 줄고 3일 동안 이렇게 하면 뭔가 아직 한 것도 없고 예, 매집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로봇주들은 퍼스텍 말고도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애들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제 눈에는 단기 과열도 안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단기 과열 들어가도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세요. 근데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지금으로서는 매매하기가 좀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같다. 얘도 보시면 파동 내고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3일 동안 박스권 만들고 다시 이제 주가를 레벨업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런 정도의 리듬, 요런 정도의 리듬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 정도 보면 요 안에서 이제 혹시 뭐 음봉이 나오는데, 목요일 날에 이 어떤 저가 부근, 이 구간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시가 개파락했다가 양봉을 이렇게 채우는 모습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아예 가격 조정이 좀 깊게 들어와서 한 요 정도 22,200원이나 요 정도 구간까지 떨어지면 한번 매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ES가 1월 5일 날 열리니까 기대감은 남아 있는데, 만약 얘가 조정이 깊게 온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분명히 한번 잡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다가 일정 맞춰서 한 번 더 이렇게 땡길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 로봇주들은 뭐 로보티즈, 뭐 물론 이런 애들도 다 좋아 보입니다. 유진 로봇이나 이런 애들도 여기서 이제 일정이 있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허무하게 이렇게 이제 죽기보다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고, 이제 다만 워낙 이게 CES 일정을 앞두고 로봇주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정말 혹시라도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수급이 확 쏠려버리게 되면 또 이쪽은 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파동을 보면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CES 앞두고 뭐 자율주행 쪽에서는 인포뱅크가 시세를 이미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낸 상황이고 로봇주들도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더 가느냐 아니면 물론 이제 홀로그램 관련주 뭐 AI 이쪽도 많이 조용히 시세를 많이 내긴 했으나 비교적 시장에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에 비하면은 관심도가 살짝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확 몰리면서 시세가 또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주도 섹터를 씹어 먹느냐 아니면은 지금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자율주행이랑 로봇이 살짝 죽으면서 홀로그램이나 뭐 AI 이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느냐 요 부분을 좀 캐치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그램 관련주인 QSI도 지금 뭐 차트 너무 예쁘고 조용히 잘 가고 있죠. 어, 뽑고 횡보, 뽑고 이렇게 이제 횡보면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횡보 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일정 맞춰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 혹은 뭐 미래나노텍은 조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어서 시간에도 좀 오르긴 했고, 바로 뭐 이제 뭐 싸주면은 여기서부터는 너무 높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 뭐 이제 로봇이랑 자율주행 애들이 조금 가고 얘네들이 조정이 뭐 음봉이 하루 이틀 이렇게 좀 나오고 조정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수급의 변화, 다 같이 가는지 이 안에서도 또 시속 게임을 벌이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셀바스 AI도 좀 뭐 많이 오르긴 했어요. 1파 나왔고 한 2파 정도 나왔고 지금 이제 3파가 길게 여기서 뽑아주느냐, 어찌됐건 신고가니까, 신고가에서는 쉽게 안 죽을 확률이 높겠죠. 재료도 있고. 그래서 1파, 2파, 3파를 이렇게 이제 길게 뽑아주는지 요 부분 봐야 될 것 같고, 플리토도 이제 막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온미디어는 여기서 이 박스권 뭐 19,000원대, 20,000원대 여기를 넘어서 주는지, 그렇게 되면 얘도 완전히 위로 가격대가 열려버리게 되거든요. 여기서 준비하고 이렇게 뽑아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그 OLED 관련주 쪽은 뭐 주목도는 없어요. CES 관련돼 가지고. 근데 뭐 LG에서는 뭐 OLED 관련해서 뭐 좀 이벤트가 있을 거는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덕산 네오룩스가 최근에 OLED는 꾸준히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해왔던 상황이었고, 얘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수렴을 어느 정도 이제 끝내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렴을 돌려놓는 양봉이 출현을 한다면 굉장히 또 이쁜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도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세를 한번 쭉 내고 이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장기 이평선들을 밀집시켜 놓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이런 애들이랑 좀 비슷한 섹터에 있는 친구들이 예전에 뭐 이제 지플립이 좀 흥행에 성공하고 하면서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고 요런 식으로 내고 바닥에서 계속 원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포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이제 곧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폴더블 관련주들도 계속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는 참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스윙으로 들고 가기에 참 좋죠. KH바텍도 마찬가지고 세경하이테크. 세경이랑 KH바텍은 시세를 냈던 전고점을 좀 이제 한참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파인테크닉스는 곧
이 전고점을 뛰어넘으니까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NFT 뭐 이쪽도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죠. 뭐 이제 최근에는 메타버스 쪽보다는 NFT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는 있고요. FSN도 여러 번 뭐 이런 구간에서 차트를 조금 더 만들어가는 느낌이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꺾일 느낌은 아닌 것 같다.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한 번 더 파동을 그려내는지 여부 추적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뭐 나름 그러니까 NFT 한참 강할 때 주름 좀 잡았던 애들이 거의 다 지금 시세 내고 어떤 그 기간 조정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거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상당했죠. 끼가 좋았던 애기 때문에 얘도 이제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데 저점은 점점 조금씩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 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FSN 같이 전고점에 있는 애들을 공략하기가 좀 나는 이런 종목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떨어졌을 때 대응하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그래도 뭐 조금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가격이 잡아지고 있는 친구들 공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애니플러스 이 종목은 조금 끼는 있는데 좀 약간 좀 움직임이 양아치 같은 면이 좀 없지 않아 가지고 일단 저도 지켜는 보고는 있어요. 바닥을 워낙 좀 잘 다지고 올라오고는 있어서 뭐 얘도 그냥 관심 종목군 정도에 넣어놨고요. 초록뱀이랑 얘네는 이제 NFT는 아닌데 이거를 좀 콘텐츠 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네요. 예전에는 NFT였는데 지금은 콘텐츠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얘는 아까 이따 뉴스가 있으니까요. 이따 다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는 이제 상한가 나온 뭐 코세스도 지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한가 보내고 제가 예전에 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상한가 나오고 상한가 종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는 애들을 주목해야 된다. 얘네는 무조건 그냥 잘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딱 여기 이제 지켜내잖아요. 훼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은 거의 갑자기 뭐 이렇게 죽는 경우 잘 없고 이 위에서 무조건 먹을 구간을 한두 번은 줍니다. 시간외에서도 조금 이제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트나인도 마찬가지죠. 얘도 보면은 거의 살짝 깨긴 했는데 거의 지켜줬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보이죠. 얘는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요. 근데 뭐 이제 트레이딩 영역으로는 코세스랑 비트나인 보시면 되고, MBT가 마지막 거래일 날 또 많은 이제 그 주도주 눌림목 좋아하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많은 또 상처를 안겨줬던 그냥 마지막 거래일 좀 이런 종목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세컨 서울 베타 서비스 때문에 이제 또 그 재료로 올랐다가 갑자기 이제 뭐 종료한다고 뉴스가 나와가지고 급락이 나왔는데 제가 저는 이제 매매를 안 했지만 이제 살펴보니까요. 요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베타 서비스를 종료를 했는데 어찌됐건 사용자가 뭐 어느 정도 이제 몰렸고 그 가운데서 결제 및 보안 프로세스에 대한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되어져 가지고 서비스를 유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재정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MBT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맡아서 본격적인 정식 서비스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요런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맞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료는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또 뭐 매직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요런 것들이 보면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이제 3만 원 이 근처 가격대를 넘기게 되면 얘도 완전히 이렇게 시세가 뽑아질 수도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MBT는 저는 추적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뭐 완전히 죽은 애처럼 밀리지 않고 뭔가 꿈틀꿈틀 다시 만들어간다. 뭐 요런 정도 흐름, 요렇게 그리고 다시 요렇게 만들어가면 얘는 뭔가 있다라고 보고 좀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3만원 가격대를 돌파 안착을 하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BT는. 그 다음에 핑거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MBT랑 차트 자체는 좀 비슷하고 얘도 26,000 뭐 한 500원 가격대 요 정도를 넘기게 되면 이 위로는 상당히 가볍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얘는 재료를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마이데이터가 1월 원래 이제 1일 날 시행이었는데 1월 5일 날 시행하는 걸로 이제 조금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연기가 됐긴 했지만 1월 이제 내일이 1월 3일이잖아요. 그리고 1월 5일이면 오히려 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1월 5일 시행이라는 재료를 앞두고 오히려 조금 더 긴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서 괜찮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핑거랑 마이데이터 관련주들이 핑거랑 그 다음에 쿠콘 보시면 그리고 아톤, 파수 요런 정도로 있습니다. 뭐제 눈에는 이제 최근에 움직임도 그렇고 거래 대금도 그렇고 핑거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예전에 나름대로 대장 역할을 했던 애들 중에 MP랑 맥스트 이 두 종목도 바닥을 너무 지금 예쁘게 좀 잘 다져놨어요. 요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고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 뭐 리딩방에서도 MP를 좀 매수해서 좀 오래 끌고 갈까 하다가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뭔가 그냥 좀 기분이라도 좋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조금의 수익이라도 챙기고 마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인지 그냥 좀 익절로 챙기고 일단 나왔거든요. 얘도 21선에 좀 이렇게 이제 안착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뭐 게임주들은 좀 너무 많이 올라서 공략하기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컴투스 홀딩스, 네오이즈 홀딩스.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생각은 했는데 네오이즈 홀딩스가 이렇게 잘 가는데 네오이즈가 안 따라올 수가 있나? 사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했는데 매매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그래도 보시면 이 가격대 32,500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결국에 이제 재료만 있으면 돌파가 되는 건데 생각해놓고 약간 이제 장중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놓쳤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날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었다 보니까 매매를 좀 뭔가를 웬만하면 안 하려는 마음으로 시장을 지켜봐서서 괜히 좀 뭐 근데 좀 아쉽긴 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도 지켜봤던 종목이긴 해서 얘도 이제 좀 뚫어놨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거는 같은데 네오이즈랑 컴투스가 너무 많이 좀 올라서요. 여기서 이제 피날레 봉이 하나 더 나와줄지 이제 좀 조정이 들어갈지 네오이즈 홀딩스가 조정이 나올 때 네오이즈가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영향을 받지 않고 또 개별적으로 잘 가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그냥 뭐 얘까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어디 있지? 오징어 게임 미국 골든글러브 작품상 3개 부분에 후보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날짜가 며칠이었더라? 1월 9일이에요. 요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무조건 움직임이 한 번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장대 양봉을 뽑아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최소한 5에서 10%짜리 움직임 한 번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1월 9일이니까 요거 기억해 놓으셨다가 버키 스튜디오 좀 이렇게 찌글찌글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찌글찌글 하다가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정도까지는 나오진 않을까. 그러니까 수상을 하게 되면 슈팅이 좀 길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뭔가 좀 느낌이 수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너무 이렇게 이제 긴 어떤 큰 뭐 욕심보다는 그냥
재료를 이용해서 한 입 정도 먹고 나오겠다. 뭐 그런 느낌으로 버킷 스튜디오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뉴스 순서는 좀 다른데 제가 그 비슷한 섹터 테마끼리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싸이월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한바탕 약간 이제 재료 소멸 느낌으로 끝나는 것 같다가 이제 뭐 연기가 되고 도토리 페스티벌도 유재석 씨가 이제 코로나 확진되면서 또 연기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또 한번 매매가 할 수 있는 재료가 또 형성이 됐다라고 저는 그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단 조금 조정 나오길 기다렸다가 요거 일정 맞춰가지고 한번 다시 매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가 뒀지? 여기다가. 저는 뭐 다날도 좋은데요. 역시나 뭐 싸이월드 대장은 NH 벅스였기 때문에 NH 벅스로 좀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자리 자체는 너무 좋죠. 21선 눌림목 자리에 있고 이렇게 이제 저점을 점점 이렇게 이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재료는 있으니까 1월 4일이면은 뭐 당장 화요일이고 그러면은 내일 뽑아주면 이제 제일 좋기는 할 거는 같습니다. 또 1월 6일 날이 도토리 페스티벌이고 하니까 근데 분명히 갈 자리긴 해요. 근데 갈 자리에서 안 가면 갈 자리에서 못 가면 뭐다? 어,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망 매물에 의해서. 근데 이런 거는 뭐 손절선도 워낙 짧잖아요. 내가 뭐 한 매수해보고 가면은 사실 10% 이상짜리가 반등 나올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거는 맞으니까 대신에 21선 이탈하면은 손절은 짧게 하면 되니까요. 뭐 가성비가 나오는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날보다는 저는 뭐 NHN벅스가 훨씬 또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정치 테마주입니다. 다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고 왜냐면은 어찌됐건 항상 이슈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국민의힘 후보 이제 선출할 때 윤석열 홍준표 대결 때 그때 이벤트가 한번 발생이 되면서 확 움직였다가 그 이후로 뭔가 좀 이슈가 없었죠. 왜냐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둘 다 지지율 격차가 너무 박빙이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 한 후보 쪽이 확 지지율이 올라간다거나 한 후보 쪽이 지지율이 확 떨어져야 이게 이슈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였고 근데 발생이 되어졌죠. 저번 주 초반 정도부터였나?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은 당연히 이재명 관련주한테는 좋은 건데 이재명 관련주보다는 뭔가 좀 더 임팩트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막 어떤 뭐 후보 교체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재료에서 홍준표 관련주나 어, 제 3회 후보 안철수 쪽이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제일 먼저 좀 움직였던 거는 홍준표 관련주가 워낙 또 바닥에 있었고요. 그래서 급등이 나왔다가 거의 제자리까지 다시 돌아왔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후보를 교체한다는 거는 사실상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원점 돌아왔다가 지금 보면은 다시 재료가 발생한 시점에 홍준표 관련주는 경남스틸이 지금으로서는 대장이거든요. 올라왔죠. 보시면은 이제 급등 나왔다가 원점 갔다가 다시 이제 뽑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이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론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 라고 이제 굉장히 높은 이제 지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물리적으로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후보를 교체할 방법은 없다라는 게 이제 뭐 중론인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조금 며칠 지난 기사긴 합니다만은 음.
홍준표 관련주는 조금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매매하기가. 그래서 하게 된다라면 이럴 때는 항상 방법이 있거든요. 좀 뭐 소액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액이라기보다는 비중을 평소 내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춰서. 그렇다고 뭐 완전히 뭐 막 뭐 재료 소멸이 나오면서 막 떡락을 하고 그러기보다는 파동을 좀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서요. 워낙 또 가격대도 하락을 많이 했고 그래서 조금 뭐 분할 매수 간격도 좀 크게 잡고 평소 하는 것보다 비중 좀 낮춰서 매매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야 안철수 관련주는 제가 철수 형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날 물론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미 전고점까지 어느 정도 좀 너무 조정 없이 오른 상황이고 40% 정도 오른 상황이고 지지율이 이때 당시가 한 8%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거를 뚫어내고 뭔가 슈팅이 나오려면은 10% 이상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뭐 한 3%, 3, 4% 이상 지지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조정이 조금 나왔다가 10% 돌파할 때 이제 다시 이렇게 좀 땡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이렇게 바로 땡길 줄은 진짜 몰랐네요. 대장은 써니전자가 아니라 안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랩이 땡길 줄은 더 몰랐습니다. 가게 된다면 뭐 써니전자나 뭐 까뮤 ENC 뭐 나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얘는 뭐 나쁘고 아무튼 써니전자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안랩이 땡겨버리는 주식시장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매매해 줘야 되겠죠. 눌림의 구간마다 어찌됐건 지금 뭐 아까 추석 전쯤 해가지고 완전한 어떤 삼강 체제를 만들 것이다. 요렇게 이제 어떤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뭐 쉽게 죽지는 뭐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준표, 안철수 이제 한번 돌았기 때문에 이재명 한번 돌 가능성이 저는 또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차트들이 또 너무 좋다. 프리엠스가 지금으로서 이제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얘도 뭐 제가 이날도 말씀드렸지만 현대바이오 보여드리면서 바닥에서 급등이 나와가지고 121선 이렇게 이제 뚫어서 안착을 하면요. 이런 구간에서 121선 잘 깨는 경우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재료까지 존재를 하게 되면 현대바이오는 그 12월 7일이라는 재료가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전제를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떨어졌던 거라면 얘네는 얘기가 다르죠. 앞으로도 재료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세를 충분히 낼 수도 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프레임스랑 뭐 카스 정도 보고 있고요. 인맥주에서는 정책주에서는 이제 주택 관련해서는 일성건설 그리고 예전에 뭐 지능형 전력망 관련해서 스마트 그리드 재료도 좀 있고요. 차트도 상당히 예쁘죠. 옴니 시스템도 추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언젠간 이 박스권을 뚫어내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코로나 관련 뉴스는 먼저 치료제 쪽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우리나라도 거리두기 들어간 지 이제 2주가 넘어가고 이제 뭐 또 연장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뭔가 좀 분위기가 많이 식어가는 상황이긴 하나 미국이랑 유럽 쪽은 좀 이게 그러니까 뭐 미국도 전혀 뭐 봉쇄는 하기 이제 힘든 뭐 이제 나라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이대로 그냥 위드 코로나로 살아가는 건가 싶지만은 확진자의 급증하는 이 수를 보고 있자면은 뭔가 불안불안하다는 느낌은 또 들어요. 그래서 일단 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고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뉴스는 지속적으로 체크는 해야 되니까요. 일단 뭐 보고만 분위기만 보는 겁니다. 분위기만 보는 거고
영국에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사용 승인을 했는데 뭐 이제 평소 같은 상황이라면 미국에서 승인했던 뉴스가 좀 큰 이제 슈팅을 줄 만한 재료였고 국내 이제 식약처 승인 뉴스가 큰 재료였지 영국은 뭐 조금 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KPX 생명과학이 29일 날 도지봉을 제외하면 이음봉이 크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고점 대비 한 21%, 2% 정도 급락이 나온 상황이니까 요런 상황에서는 별거 아닌 뉴스에도 충분히 큰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얘가 이대로는 못 죽는다. 여기서 나오건 크게 반등 한 번은 줄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렇게 이제 안 나오면 아마 음봉이 하나 더 길게 떨어진 다음에 10,000원 근처에서 아마 반등이 이렇게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 10,000원까지 조정이 왔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10,000원에서 나오든 기준선이나 여기 이렇게 이제 11선 올라오면 나오든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한 번은 나오고 죽는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KPX 생명과학도 반등이 한번 나올 땐 됐다. 그리고 또 한번 움직임을 이제 또 보여주고 있는 한국 BNC랑 일동제약은 뭐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렇게 절대 안 죽는다. 큰 반등을 한 번은 준다. 일동제약도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이날 이렇게 절대 이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했던 애가 이 뭐 직접적인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닌데 급락을 이렇게 시켰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반등이 나왔다가 마무리가 될지 전고점까지 한번 더 뽑고 이렇게 가다가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진짜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파동으로 넘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다행히. 근데 일단 뭐 재료가 남아 있으니까 경구용 치료제 4월 출시 재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남아 있고 그래서 음, 긍정적으로는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고점까지 일단 한번 치는 모습 보고 여기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리딩방도 여기서 샀다가 이렇게 막 흔드니까 좀 잘 못 버텼어요. 갈 줄 알면서도 이게 이렇게 죽을 게 절대 아닌데 이 정도 반등 나오고 죽을 게 절대 아닌데 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좀 잘 못 버텼다. 좀 아쉽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작은 수익은 아니지만 버텼으면은 여기서 한 30% 먹고 나오는 거였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그다음에 세종 메디칼도 제넨셀 재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요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지 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죽일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돌아 나갈 가능성이 좀 더 저는 뭐 높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더 중요할 겁니다. BNC 일동제약 얘네들도 계속 가면 메디칼도 한 번은 칠 거고 얘네들이 죽어버리면 얘도 그냥 뭐 죽어버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전선언 가능성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뭐 신혼이랑 움직임이 있었었죠. 어디 갔지? 다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끝내놓고 이렇게 쌍바닥으로 돌아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종전선언이 진짜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그날 주도 테마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대북주는 언제나 이슈만 발생되면 항상 주도 테마 역할을 하니까요. 신원 뭐 다른 애들에 비하면 최근에는 얘만 너무 좀 수급이 쏠리는 느낌이어서 신원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석탄 가격에 대한 뉴스가 조금 있어요. 인리 석탄 수출 중단의 발전사 뭐 초긴장 이렇게 돼서 그래서
얘네 관련주가 이제 넥스트비티라고 있는데, 아니 뭐 거래 대금이 목요일 날 3억이라, 물론 바닥도 다 다져놨고, 잠깐의 어떤 뭐 한 10% 내외의 슈팅 정도, 그 정도 그냥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보실 분들은 뭐 해보시라. 소액으로요. 그런 정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디슨 EV는 이거는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매매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딱 한 요 정도까지가 매매해 볼 만했던 것 같고, 산흥도 입장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애들은 또 진짜 어떻게 또 막 이게 뭐 딜이 빠그라지게 되면 진짜 급락 뭐 하한가 진짜 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잘 되면 상한가도 나오겠지만, 이미 이제 한번 해먹고 나왔고 또 뒷구간에서도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해먹었어요. 그래서 얘는 뭐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아니면은 진행되는 딜 상황이 뭔가 찜찜함이 없이 좀 잘 진행이 되면 매매를 하지,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얘는 얘도 한번 말씀은 드려야 되는데, 야, 동진 세미캠 저는 솔직히 너무 무거워서, 아니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얘는 갑니다. 가는 건 어느 정도 저는 확신은 했어요. 네, 한 이런 정도로 떨궜다가 요렇게 가서 다시 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와, 이거 바로 땡길 줄은 좀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서도 좀 많이 무거워진 것 같다, 단기적으로 살짝 이제 고점 만들고 눌렸다가 다시 가면 그때 약간 스윙 개념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땡깁니다. 이 종목은 제 방송 보신 분들이면은 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뭐 이런 구간에서도 누군가 저에게 진짜 장투를 한번 해봐라고 하면 뭐 진짜 동진 세미캠, 얘는 워낙 이제 오너분도 뭐 언플이나 이런 걸 정말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재료가 잘 안 생겨요. 예전에 일본 이제 수출 규제 이슈 때문에 이제 포토레지스트 관련해 가지고 잠깐 테마가 형성됐을 때를 제외하면 거의 이제 뭐 모멘텀이 잘 없는 종목인데, 얘는 뭔가 모멘텀만 한번 제대로 붙으면은 진짜 공매도도 워낙 많은 종목이고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시세 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항상 보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아무튼 얘도 뭐 이제 조금 이렇게 눌림이 나오면 필수적으로 한번 공략을 트레이딩을 해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내일 2022년 새해 첫 거래일인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